안녕하세요. 투마일스 박예진입니다. 애저 900과정의 1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애저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G1이라는 리소스 그룹이 있고 RG1에서 가상 네트워크와 앱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RG1에서 가상 머신 생성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시간 드릴게요. 정답은 리소스락입니다. 가상머신이 포함된 리소스 그룹에 대한 리드온리 잠금은 모든 사용자가 가상머신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리소스 잠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저의 거버넌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알백입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 경우에 클라우드 환경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게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주고 관련 리소스에 대한 권한만 허용하는 것은 좋은 보안 방법입니다. 새 리소스가 만들어질 때 개개인의 액세스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대신 애저 알백을 통해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애저 알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버 엔지니어는 가상머신 관리에 대한 권한만 할당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가상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관리 권한만 할당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룹이 구독에 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허용할 때 클라우드 관리 담당자에게 가상머신에서부터 웹사이트, 서브넷 리소스 그룹 등 구독의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등 개별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역할에 따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리소스 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잠금을 통해서 리소스를 실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구독, 리소스 그룹 또는 리소스의 잠금을 설정해서 조직의 다른 사용자가 실수로 중요한 리소스를 삭제나 수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사용 권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실수로 어떻게 리소스를 삭제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삭제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리소스를 실수로 삭제나 수정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nnot delete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리소스를 읽고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게 하는 설정이고, read only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리소스를 읽을 수는 있지만 해당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을 개념이 상속 잠금이라는 건데요. 상속 범위에서 잠금을 적용하면 해당 범위 내의 모든 리소스가 동일한 잠금을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면 리소스 그룹에 락을 걸면 리소스 그룹 내의 리소스들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잠금은 상속에서 가장 제한적인 잠금이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를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리소스 그룹, 구독에 태그를 적용해서 논리적인 분류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리소스에 관한 추가 정보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메타데이터는 리소스 관리, 비용 관리나 비용 최적화, 작업 관리, 보안 등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그를 사용해서 특정 워크로드, 환경, 소유자와 연결된 리소스를 찾고 작업할 수 있고, 비용 관점에서 보자면 태그를 사용해서 리소스를 그룹화해서 비용을 보고하고 내부 비용센터를 할당하고 예산을 추적하고 예상 비용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애저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표준 아키텍처 모델을 여러 구독에 적용하려면 회사의 보안 규정과 리소스 사용 제약 등 템플릿 형태로 표준화해서 사용하면 편하겠죠?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이 필요한 것처럼 애저에서 리소스를 만들 때도 애저 블루프린트, 청사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새 구독마다 애저 폴리시 같은 기능을 구성하는 대신 애저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조직에 필요한 거버넌스 도구, 리소스 생성이나 정책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개발팀에서는 개발과 배포 단계, 그리고 조직의 규정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어덥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산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어떤 툴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지, 보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애저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클라우드 시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채택 시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와 기술 전략을 만들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는 전략 정의, 계획 수립, 조직 준비, 클라우드 채택, 클라우드 환경 제어 및 관리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구와 설명서 그리고 입증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애저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파트 5, 애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